자, 그러면 실제 실습으로 소풍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에 소개된 문제이고요. 이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알고스팟이라는 사이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풀어서 여기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하고 내 문제가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수행이 되는지, 시간 제한 내에 1초 내에 잘 동작을 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을 같이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스팟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아이디를 만들고 각종 문제들을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문제 중에 이제 책에 소개되고 있는 전수조사와 관련돼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피크닉, 소풍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풍 문제는 유치원에서 소풍을 갑니다.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소풍 때 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어주고자 합니다. 이때 서로 친구인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주고자 합니다. 각 학생들의 쌍에 대해 이들이 서로 친구인지 여부가 주어질 때 학생들을 짝 지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컴퓨팅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사이트에 또는 경시대에 나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좀 더 재미있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각색을 해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알고리즘 문제들은 이번 수업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입력이 주어지고요. 어떤 입력들이 주어지고 이런 입력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출력이 주는지를 통해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력으로 학생 수, 친구 정보 수, 친구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탕으로 우리가 출력해야 된 것은 학생들을 짝 지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 문제가 왜 전수조사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지금 전수조사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 예제를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수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최대 1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봤더니 그 입력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러면은 크기가 작으면은 전수조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10이라고 해서 그 뭐 문제 크기가 얼마인지를, 실제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크기가 작으면 이건 전수조사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경시대 문제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문제 크기가 작으면은 전수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진짜 작은 건지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학생 수가 10명일 때 짝을 지을 수 있는, 2명끼리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이냐,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이제 알고스퍼 프로그램 경시 대회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거고 풀어볼 것이고요. 이제 알고스팟을 사용할 수도 있고 리트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지 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 가지 사이트 말고도 백준이나 또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ACM에서 주최하는 ICP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지고 그 내가 입력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요구한 출력과 똑같은 출력을 주면 그 출력을 주는데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출력을 주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입력은 이런 식으로 1년에 정수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학생 수가 4명이다. 그리고 친구 정보의 수가 친구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가 6개가 주어진다. 그리고 친구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0, 1, 1, 2 이런 쌍들이 6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0번과 1번,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0번 이런 식으로 친구 정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C++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자바다. 내가 파이썬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고 나면 이 문제들을 입력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이제 똑같고 형태들이 똑같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보시면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그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료 구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 정보들은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 것인가? 0번과 1번은 친구고 1번과 2번은 친구고 이런 친구 정보들을 내가 참조해서 프로그램에서 친구인 애들끼리만 짝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도 그 자료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1번과 0번과 1번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제 대칭 행렬이 되겠죠.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낭비되는 측면도 있는데 뭐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이 자료 구조보다 더 효과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또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실제 ACM, ICPC 같은 그런 대회에 나가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유지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준이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2차원 불리언 배열, 불 배열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걸 다 해보면은 모든 사람의 친구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주어지겠죠, 문제. 이렇게 되겠고, 짝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나 아니나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잘 보고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사이트에서도 문제를 읽어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짝을 늘 지어줄 수 있다, 없다? 근데 얼핏 읽어보면 각 테스트케이스마다 한 줄에 모든 학생을 친구끼리만 짝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짝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 0을 출력하나?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0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문제에서 이제 항상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0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는 C인데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와 실제 시간은 테스트 케이스와 이제 그 내가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해야 되는 일 곱해가지고 전체 이제 시간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를 만약 이용한다. 그럼 여기에 온라인 저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풀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문제 풀기 전에 이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럼 튜토리얼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알고스팟 온라인 저 첫 문제 풀기 헬로 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쭉 설명들이 있는데 설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예제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C++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최대 50개 주어진다. 몇 개 주어졌냐? 그럼 그거를 읽어드리고 그만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여기서 받아들이면 돼요. 자바의 경우에는 스캐너를 써서 케이스를 받아들이고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예제로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하는 스타일인데 테스트 케이스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인 게 학생 수. 그럼 학생 수를 받아들여요. 학생 수를 받아들입니다. number of friends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짝 정보, 주어지는 쌍 정보가 몇 개 주어지냐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또 내부적으로 반복해서 요 짝 정보만큼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일 때 어떤 자료 구조에다가 받아들일 건지 뭐 정수는 두 개는 정수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여서 정수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료 구조로 변환할 거면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학생 수만큼의 불련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불련 배열을 만들고 이제 두 개의 그 정수를 받아들여서 이 배열에 있는 body1과 body2, body2와 body1 값을 true로 바꿔놨습니다. true로 바꿔놓고 이 friend 정보를 이 solve에 전달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solve에 이 n이란 number of friends 값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줬어요. 왜 안 주냐? 이 불련 배열의 크기를 보면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것을 굳이 그 배열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수를 전달해서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umber of friends를 전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고, 이제 C++로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2차원 배열이 필요한데 동적 배열을 써야 되겠죠. 동적 배열을 쓰는데 동적 배열을 쓰기 귀찮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최대 50명이면은 50by 50 배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매번 케이스마다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C++는 매번 new 하니까 자동 초기화돼요. 그래서 new 불련하면은 다 무슨 값을 가지게 돼요? 다 false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닌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제 C++에서는 그러면 그 불련 배열을
그 정적 배열을 50 by 50 만들면은 처음에는 다 false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루프에서는 이전 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초기화가 안 돼 있겠죠. 그러면 매번 이 while 루프를 돌 때마다 그 정적 50 by 50 배열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C++에서는 정적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의 벡터 아까 픽 만든 것처럼 벡터의 벡터를 쓰는 방법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벡터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매번 while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그 벡터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벡터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한번 만들어지고 새로 안 만드는 건지 초기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벡터의 벡터도 어떻게 돼야 돼요? fill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번 또 다 false로 초기화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벡터를 만들든 정적 배열을 만들든 그 초기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프로그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바로 만들 때는 항상 클래스 이름이 main이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C++를 만들 때는 int main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return 0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return 0을 안 써놨는데 return 0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사이트를 잘 보시고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이 픽 문제를 잘 읽어보고 내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여기에 답안 제출이 있잖아요. 물론 로그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제출 누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옮겨가지고 제출해 보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 사용한 언어를 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자바는 1.8 버전만 되고 있고요. 저지 사이트는 이제 자바 11까지 다 돼요. 여기도 GCC 여기 보면 C11,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C++ 11까지 되는지 뭐 몇 가지 되는지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G++ 4.92니까 또 되게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파이썬은 파이썬 3,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는 또 언어, 내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랑 여기 언어가 잘 맞는지 또 잘 보시고 제출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제 쌍을 이제 지어주는 거니까 모든 경우 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찾은 다음에 이 경우는 유효한 짝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카운트를 해볼 수가 있죠. 카운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짝의 수는 얼마 되는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이 중복 문제를 보기 전에요. 그래서 가능한 짝의 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 사용자가 있으면은 첫 번째 사용자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를 뽑은 다음에는 이 사용자가 짝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있죠? n-1명이 있습니다. n-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용자를 빼고 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또 이 사용자와 친구 될 수 있는 건 앞에 2명 그리고 이 뽑은 사람 1명 뺀 나머지죠. n-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으면 3 곱하기 1 그래서 3개의 쌍이 존재를 하고요.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고요. 5개가 되면 5명이 되면 4 곱하기 5명은 안 되겠군요. 짝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이면은 5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15개.
경우 수가 있고요. 지금 주어진 거는 n이 n. 그러면 최대 해봤자 945개가 있어요. 945개. 그러면은 945개는 매우 적은 수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다 찾아서 비교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크기가 주어질 것이고 그 크기로부터 최악의 경우 몇 개의 경우 수가 있는지 보고 그 경우의 수가 대략 얼마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컴퓨터로 따졌을 때 여유가 있는지 아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전수조사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고요. 여유가 없다. 너무 많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을 못 찾겠다. 전수조사 방법은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전수조사 방법으로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걔를 어떤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n이 작을 때에는 충분히 답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아니면은 비교를 해봐서 내가 만든 것과 비교를 해봐 가지고 내 답이 내가 만든 효과적인 방법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답들을 주고 있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에서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주목구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수행 시간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해결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피크닉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1000ms가 되어 있습니다. 1000ms니까 1초예요. 1초 안에 내가 작성된 알고리즘이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주목구구 법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1초당 필요한 반복문의 수행 횟수가 얼마인지, 반복문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얼마나 재개 호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1억 넘으면 1억이 넘으면은 안 된다. 시간 초과가 날 것이다. 근데 1억 미만이면 충분히 1초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 내 알고리즘을 보니까 n제곱이에요. n제곱이고 필요한 n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만이에요. 만이면은 n제곱이니까 총 수행 횟수가 10의 8승이 되겠죠. 그럼 1억이 돼요. 그러면 간당간당한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문 내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또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 씬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버퍼 입력을 처리하면서 버퍼를 처리할 때 오히려 알고리즘 수행 속도보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그 항상 C++로 프로그램할 때 앞에 집어넣는 코드들이 있어요. 또는 씬이나 cout이라는 그 C++에 제공이 되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printf나 scanf를 쓰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력을 그 큰 크기의 입력을 받을 때 거기서도 시간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n제곱이어서 원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입력 크기 때문에 그 입력을 처리할 때 그 발생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가지고도 그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뭐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경시대회 같은데 할 때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 처리할 때에도
문제를 해결할 때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그 걸리는 시간들이 각각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디가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많이 잡아먹는지, 그 알고리즘 수행하는 시간에 많이 잡히는지를 또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쉽게 배제하는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배제하는 경우는 언제 배제를 하냐면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배제를 할 수도 있고 다 만들어 놓고 따져볼 수 있는데 만약 만들어가면서 배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때 A, B를 쌍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A와 B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A, B가 한 쌍으로 되는 경우의 수는 다 배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배제는 뭘 배제하냐? 친구가 아닌 애들로 쌍을 지어져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미리미리 배제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전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관련돼서는 친구가 아닌 것들은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실제 우리가 가능한 짝수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중복까지 포함이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게 됩니다. 모든 경우는 이거보다 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A, B, C, D와 C, D, B, A 그죠?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해서 카운트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학생들 짝 지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에서 얘도 만들어내고 얘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잘 봐야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얘와 얘는 중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중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중복을 또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은 어떻게 제거하냐?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내 프로그램에서 이 경우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나 안 되나를 보고 문제가 안 되면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을 그 다음에 다 만든 거에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복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만들면서 이 만든 것들을 어디다가 이제 쌓을 텐데 답에다가 이제 후보로 쭉 넣을 텐데 그 후보로 넣을 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제의 경우에는. 그러면 중복된 거 막 계속 만들어서 답에서 쫙 계속 거기다 넣으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돼요? 중복된 요소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이즈, 이 집합의 사이즈를 가지고 중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복된 거가 배제돼서 이 집합의 사이즈를만 보면은 이게 답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우리가 중복을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경우를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복은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도록. 그런 중복을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특정한 형태대로만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정한 형태대로 답을 만들어가면 이 형태에서는 중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전순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것들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중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방법에서는 그런 중복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01, 02, 03, 04가 되고 그 다음에 1, 2, 1, 3, 1, 4가 되는데 1, 0이라는 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처럼 이제 사전순으로만 그 순서대로만 만들지 중복해서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만들고 싶으면은 또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1부터 해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0도 또 다 고려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1 다음에 2가 아니라 0도 고려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조합도 이 중복을 이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잠깐 코드를 보면 이제 이 피크닉을 통해서 우선은 모든 페어를 만드는 방법을 그 친구들인 애들만 요 코드는 이제 친구들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를 다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4 해서 만들면은 세 가지 쌍이 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조합을 만든 것과 큰 차이 없이 이제 페어들을 만들어서 페어를 넣고 그 만들었던 페어들을 제거해서 또 다른 페어들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페어 지금 얘네들이 친구들이 고려됐나 안 고려됐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쭉 0, 1, 2, 3 친구들이 지금 짝을 맺어졌냐 안 맺어졌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어레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실제 지금 정수로 만들었는데 굳이 정수로 안 만들고 불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 짝이 지어졌냐 짝이 지어지지 않았냐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잘 만들어지느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만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경우가 괜찮은 경우인지를 이제 여기서 verify 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sult를 add 한 다음에 어디서 verify 하나 다 만들고 이 만든 것들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verify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괄적으로 verify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add 할 때 이제 verify 해서 verify 된 애들만 add 한 다음에 요 total combination의 그 사이즈만 return 해주면 그것이 이제 가능한 짝의 수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풀면 되겠고요. 요 자바 코드는 제가 그 알고스퍼스에 제출했을 때 통과는 된 코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게임판 덮기입니다. 이 문제도 그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체계에 나와 있는 게임이고, 보드 커버라고 하는 아이디로 알고스퍼트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게임판 덮기 문제 이렇게 여기서도 풀어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간 제한이 2000ms입니다. 2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 시간 제한만 보면 얘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보다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은 문제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H 곱하기 W 높이와 폭 크기의 게임판이 있고, 이 게임판은 검은 칸과 흰 칸으로 구성된 격자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든 흰 칸을 L자 모양의 블록으로 덮고 싶습니다. 블록은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지만 겹치지 않고 검은 칸이나 게임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가정은 게임판에 있는 흰 칸의 수는 50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HW 그리고 W개의 샤프와 점으로 구성된 H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높이가 3, 폭이 7이라는 게임판이 주어지고, 게임판의 정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샵 점점점점점점 샵 이렇게 해서 세 줄이 일곱 개의 문자로 된 세 줄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된 판을 L자 모양으로 덮을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고요. 덮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덮을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해서 덮을 수 있는 경우와 덮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덮을 수 있는 경우들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부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 예제를 보면 지금 하얀색 흰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3개입니다. 13개인데 이 L자 모양의 그 덮개는, L자 모양의 덮개는 3칸을 차지합니다. 3칸. 그러니까 L자 모양으로 우리가 다 덮으려면은 이 비어있는 흰 칸의 수는 어떤 형태가 돼요? 수의 특성은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3의 배수이어야지만 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13개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데이터를 입력받아 보고 흰 칸의 수를 계산해 본 다음에 이 흰 칸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은 0을 출력하고 그 알고리즘 끝내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때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또 빨리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3의 배수여야 돼요. 3의 배수. 근데 3의 배수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존재할까요? 몇 개 존재할까요? 자, 보시면 이 L자 모양은 총 하나, 둘, 셋, 4개. 4종류로 우리가 이 L자 모양이 4개의 형태로 이렇게 회전하면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4가지 형태.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놓을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리고 4개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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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한 점마다
우리가 요 L자 모양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총 4가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자 모양을 하나를 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고려해야 되는 건 그 놓아진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섯 개가 있다. 흰칸이 6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4가지 경우로 놓아봤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 칸에 대해서 또 4가지 경우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칸이 6개 있을 때. 즉 50개가 최대이니까 3 곱하기 17 51이죠. 그러면 17개까지 안 들어가겠고 16개까지는 그러니까 48개 50개 미만이라 그러면 최대 48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48개면 3의 배수가 3 곱하기 16이고요. 그러면 4의 16승계를 고려해야 돼요. 4의 16승계. 그러면 2의 32승계. 2의 한 30승계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량진자 10의 8승계 보다는 크죠. 1억개는 넘어갑니다. 1억개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 48개가 주어졌을 때 2초 안에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이 수를 이 정도 잡은 거는 2초 안에 이렇게 전수조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항상 전수조사하기 전에 총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경우의 수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계산해 봤을 때 흰 칸의 수가 48개다. 그럼 48개면은 우리가 2의 32승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고려해 보면 물론 우리가 2의 30승계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배제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빠르게 배제하는 경우를 따지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1초가 아니라 2초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 그러면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읽어서 메모리에 나타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4종류가 있는데 이 4종류를 어떻게 표현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덮어볼 것인가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4종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4가지를 요 한 점마다 테스트해 볼 때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문제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코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수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